개장 전 80분 오늘장을 움직일 이슈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CPI 안도감, 여기에 사우디발 호재도 더해졌던 어제, 오늘은 반도체주 이야기 헤드라인으로 집중 짚어보겠습니다. 관세 유전의 엔비디아 중농 활보까지 확보, SK하이닉스 한 달 반 만에 20만 원 선 회복입니다. 자, 사우디와 미국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중동 순방에 나선 가운데 미국과 사우디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사우디는요, 무려 6천억 달러 규모의 선물 보따리를 풀었고요. 미국 기업들은 사우디 기업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죠. 특히 엔비디아는요, 현지 기업인 휴메인의 차세대 AI 칩 GB300 블랙을 약 18,000개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소식이 전일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강세로,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의 강세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밸류체인 기업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죠. 고사양 HBM은 SK하이닉스가 주로 공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SK하이닉스의 상승폭이 삼성전자보다 컸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양 CCL 공급으로 연일 부각받고 있는 두산도 어제는 9% 상승을 했고요. TC본더를 만드는 한미반도체도 3%대 강세를 시현했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중동 시장 개화는 결국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는 우리 기업들의 수혜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뉴스를 함께 주목해 봐야 할까요? 일단 어제 엔비디아의 차세대 저전력 D램 모델인 소켄과 관련해 적용 시점이 당초의 블랙웰이 아니라 루빈으로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이에 메모리 양산 전략을 변경해야 하는 만큼 향후 나올 뉴스들도 체크해 봐야겠고요. 사우디에 공급하기로 한 GB300 일각에서는요, 기술적인 문제로 양산 시점이 미뤄질 수도 있다는 추측들 나오고 있죠. 그리고 미국 상무부가 현지 시각으로 13일 바이든 행정부의 AI 수출 규제를 전면 폐지한 가운데 양자 간 협정으로 전환될 거란 추측들이 만연합니다. 협정으로 사우디 이후에 새로운 시장이 열릴지도 함께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주 투자 심리, 미중 관세 전쟁 휴전 이후 변화의 조짐들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일단 수급적으로 봤을 때 12일 이후 3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은 SK하이닉스를 사들이고 있고요. 이번 주에 발간된 증권가 반도체 리포트를 보면 제목에서부터 일부 변화 조짐이 느껴집니다. KB증권은요, 미중 합의가 반도체 수요에 긍정적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DS투자증권은 돌아온 테크의 시간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이 중 DS투자증권의 리포트 자세히 짚어볼까요? 정책 리스크 완화, AI 수요 재가속, 여기에 2분기 메모리 가격 상승이 합쳐져서 중단기로 소외됐던 반도체 업종에 반등할 타이밍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관세 우려로 미국과 중국 빅테크 업체 간의 AI 지출 투자 경쟁이 재개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고요. IT 하드웨어 가격 인상으로 인한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지연 우려도 완화되면서 AI 기업들의 주가 반등이 클 것이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증권도요, 관세 불확실성 완화의 투자 심리는 단기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남아있는 불확실성이죠. 품목 관세를 두고는 강도와 규모보다는 시점이 특정되면 불확실성은 해소가 될 것이라고 진단을 했고요. 이후에는 시장이 AI 반도체 펀더멘털에 집중할 것이라고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코멘트도 있었는데요. 2026년 AI 반도체 주문 완판, 강한 AI 클라우드 수요까지 이어지면서 3분기까지는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의 정점이 이어지겠지만 내년이 올해보다 얼마나 더 좋을지에 대한 걱정은 주가 상방을 제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다올투자증권의 리포트로도 연결이 됩니다. 다올투자증권은요, 기존에는 올해 반도체 업종의 박스권 횡보를 전망해 왔습니다. 거시경제 이슈가 아니어도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재료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어제 발간한 리포트에서는요, 현 상황에서는 하반기 박스권 흐름이지만 B2B AI가 개화하면 올해 상저하 고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I가 로봇처럼 기계에도 적용되는 피지컬 AI가 확대되기 위해서는요, 중력 혹은 온도라든지 물리적인 환경 데이터를 학습해야 하는데 이는 기존의 LMM 방식의 훈련으로는 한계가 있어 엔비디아 AI 플랫폼 코스모스 등 B2B AI가 활성화하게 될 거란 맥락입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요약을 좀 해보면요. 시장을 뒤흔들었던 중국 딥시크발 충격은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AI 경쟁 본격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우려사항이 아니고요. AI 인프라 투자 둔화와 관련해서는 중동이라는 새로운 시장의 개화, 그리고 또 다른 레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B2B 수요도 주목을 해야겠습니다. 자, 결국 또 돌고 돌아 AI죠. 이미 여러 번 강조를 한 듯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일단 관세 불확실성이 완화되며 본연의 AI 펀더멘털이 부각되며 다시 주도주로서 AI 반도체주가 흐름을 굳힐 수 있을까요? 함께 주시해보시죠. 그럼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는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보시죠. 네, 어제 장마감 후에 나온 공시 보겠습니다. 방산 기업들이 좋은 소식 연이어 내놨습니다. 먼저 현대로템은 역대급 1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2,029억 원으로 FN가이드가 집계한 시장 컨센서스 1,867억 원을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 방산 호황에 힘입어 올해 들어 레일 솔루션 부분에서만 이미 3조 원 넘는 수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주 전해드렸던 대만 철도 시스템 수주를 비롯해서 2월에는 모로코 철도청과 2조 2,027억 원 규모의 전동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또 3월에는 5,811억 원 규모의 GTXB 철도 차량 공급 계약까지 잇따라 따냈습니다. 1분기 매출은 1조 1,761억 원으로 같은 기간 57.3%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54%나 올랐습니다. 3년 전 폴란드와 계약 맺은 K2 전차도 올해까지 1차 계약분인 180대를 납품할 예정인데요. 수출 물량이 순차적으로 매출에 반영되면 향후 실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 나옵니다. LIG 넥스원은 고고도 요격 유도탄 LSM-2의 체계 종합 개발을 진행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987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며칠 전엔 3,208억 원 규모의 천리안 5호 개발 사업을 따낸 데 이어서 연이은 수주 축포가 터지고 있습니다. LSM-2 개발은 기존 LSM보다 높은 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유도탄 체계를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확보하는 연구배결 사업입니다. LSM-2는 향후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핵심 전력으로 부상할 예정인데요. 계약 금액은 987억 원, 최근 매출의 3%를 차지하고요. 이 사업은 2028년 10월 말까지 진행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장마감호 공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 두 가지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짚어봤는데요.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주식부자연구소 곽영훈 대표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첫 번째 공시 LIG 넥스원 공시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IG 넥스원이요, 국방과학연구소와 987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투하 관련해서 체계 개발에 나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실적과 주가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후단에서 이제 이 일정상의 모멘텀을 쭉 한번 나열을 해드릴 텐데, 이번 공시 같은 경우에 이 장거리 지대 공유도 무기 개발 사업, 이거는 상당히 좀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부가 가치의 무기 체계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그 일환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국방 전략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방의 R&D 이 수주로 기술 리더십이 강화되었다는 거죠. 이 LIG 넥스원이 이제 국방 기술 선도 기업으로서 위상을 재확인하는 이 공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향후 양산 계약 전환 가능성이 높아서 장기적인 매출 확대와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산주 중장기 투자 모멘텀이 계속해서 유지가 좀 되고 있죠. 물론 최근에 조금 약간 변화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중장기 모멘텀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이 R&D 중심의 수주 확대가 지속이 되고 있고, 기술 프리미엄이 부각되고 있고요. 이 밸류에이션 릴레이팅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장기적 관점에서 좋게 보는 거죠. 그런데 LIG 넥스원은 단순히 공시 하나만 가지고 해석을 하시면은 이게 좀 주가에 좋은 영향인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봐야 되나 장기적으로 봐야 되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스토리 라인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12월 달에 이 LIG 넥스원이 성장하기 위해서 미국의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신사업으로서 미래
방산 로봇 사업을 확대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상당히 유의미한 거죠. 이 부분이 향후에 주목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방산 본업은 상당히 좀 탄탄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요소를 보면 싱가포르 GIC 3대 주주 등극이 2024년도 작년이죠. 3월달에 이제 등극을 함에 따라서 장기적인 어떤 성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간다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이 LIG 넥스원의 근본 공시는 또 한 번의 성장을 위한 하나의 어떤 표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좀 분기 단위로 모아가는 전략은 LIG 넥스원은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 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 충분히 유효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고요. 바로 이어서 현대 로템 실적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354% 급증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자, 주가를 보시면 고점 대비 한 20% 정도 조정을 받은 네. 상황이에요. 다시 고점을 향해 반등이 가능할까요? 그거는 이제 가격적인 전략 측면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가격이 지금 현재가가 20일 외국인의 평균 매수 단가라든가 기관의 매수 평균 단가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주가는 단기적인 조정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는 왜 하락을 했는지라는 부분하고요. 근본 시간에서 상승을 했는데 근본 공시가 뭐 좋은 실적이 나왔다는 공시인데요.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가 약세 전환이 된 이유는 첫 번째는 뭐 방산 모멘텀이 약화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 기대감이 부상하면서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방산 섹터 전반에 대한 투심이 소강 국면으로 들어섰다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이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방산 산업에 대한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K2 전차 수출 등 방산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년간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180% 넘게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 출이다라고 하락 요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주가 수익 비율 PER 개념으로 29배까지 단숨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주가가 좀 약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중장기 전략으로 봤을 때는 지난주에도 우리 현대로템에 대해서 대만 쪽에 수주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 글로벌 철도 수주가 확대가 되고 있는 거죠. 기존에 방산 모멘텀 있는 상태에서 철도 수주가 이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현대로템은 단기적인 모멘텀보다는 실적과 수익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비중을 추가로 더 늘린다든가 이런 전략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지켜보셨다가 재차 반등이 나올 때 그때 추가로 더 사신다든가 조금 더 전략적인 측면을 유지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조금 낮췄다가 다시 한 번 더 재지짐하는 포인트를 잡아가셔도 참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산 관련 내용을 계속해서 짚어보고 있는데요. 간밤 글로벌 이슈로 어떤 내용들이 좀 부각이 됐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3년 만에 직접 협상에 나서지만 푸틴은 불참하고 또 관련해서 푸틴이 오면 트럼프도 가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해당 정상회담도 불발이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협상과 관련해서 차질이 생긴다는 뉴스들이 부각이 되면 방산주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식도 보면은 바닥에서 이렇게 올랐다 떨어졌다 이렇게 이슈가 많이 나오면서 변동성을 보이고 주가가 또 최고점일 때 변동성을 크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종목들이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경험칙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종식에 대한 시기가 계속해서 앞당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무 얘기 없이 전쟁이 지속되면은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뉴스는 좀 제가 볼 때는 긍정적으로 좀 앞으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조기 징후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대급부 차원에서 오늘은 재건주가 좀 밀릴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방산주는 조금 주춤한데 재건주가 최근 올랐잖아요. 연초에 우리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건설주라든가 건설 기계 쪽 이런 종목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바닥권에서 분기 단위로 실적을 보시면서 매집해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정이 좀 나올 때
매수 진입을 못 하시는 분들은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건설사, 대형 건설사, 기존에 저희들이 안내드렸던 HDC 현대산업개발이라든가 DLENC 현대건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방산 관련 뉴스 간밤 나왔던 글로벌 이슈와 함께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전일장 가장 핫했던 섹터에서 이슈를 찾아보는 시각이죠. 이슈픽 심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이슈픽 오늘은 태양광 에너지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전일장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정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정책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오며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불 켰습니다. 특히 섹터 내에서 대성 파인텍과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번 수정 법안은 배터리, 태양광, 풍력 부품 등에 대해 2030년부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공제폭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요. 관련해 신한투자증권에서는 태양광과 에너지 저장 시스템 관련 규모는 대체적으로 유지됐지만 풍력과 수소는 세제 혜택 적용 대상이 크게 축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안에서도 분야별로 희비가 엇갈린 만큼 투자 시 고려해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원자력 발전 관련 소식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대형 원자력 발전소 원천 기술 개발에 나섭니다. 한국은 1990년대 현재 미국 웨스팅하우스에서 원천 기술을 도입해 2세대 경수로를 만든 바 있는데요. 현재 주력 모델은 이를 발전시킨 3세대 경수로인 만큼 수출 시 미국의 승인이나 지재권 문제에 계속 부딪혀 왔습니다. 게다가 원천 기술이 확보된다면 미국과 나눠야 했던 수익을 온전히 가져올 수 있어 팀 코리아의 수익성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따르면 2050년까지 전 세계에서 최대 557기가와트시 규모의 신규 원전이 추가 건설될 전망이고요. 이 중 76%가 대형 원점임을 고려하면 향후 25년간 매년 최소 16기의 대형 원전이 착공될 거란 계산이 나옵니다. 자유롭게 수출하고 더 많이 벌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우리 기술로 새 원자로를 만들겠다는 판단 상당히 타당하게 들리는데요. 실질적으로 따져봐야 할 건 무엇일지 더 자세한 전망은 이어지는 분석에서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픽부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하원이 청정에너지 세금 공제와 관련해서 전면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은 안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선 국면 속에서 대선 정책으로도 함께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주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투자 포인트의 핵심은 폐지 우려가 있었는데 유지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수정안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재생에너지주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주목해야 될 종목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 쪽인 뭐 하나솔루션, OCI 홀딩스 기존에도 저희들이 좀 안내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이렇게 풍력, 뭐 세제 혜택 자체는 상대적으로 태양광보다는 적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풍력 쪽에 CS 윈드 이런 종목들을 당연히 주목하셔야 되거든요. 최근에 주가 흐름도 좋습니다. 어쨌건 폐지 우려가 있었던 IRA 관련 법안이 수정안이 발표됨에 따라서 뭐 재생 에너지의 정책 리스크가 일단락이 되었다라는 측면에서는 정책적 모멘텀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좋고요. 이에 따라서 뭐 태양광, ESS 관련주는 정책 안정성을 확보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수요 지속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한번 사놓고 눌림 구간이 또 나온다면은 비중 확대 구간으로 삼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뉴욕 증시를 좀 보게 되면은 태양광 업종도 계속 랠리가 나오고 있죠. 대표적으로 뭐 퍼스트 솔라가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와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최근에 또 이제 국내 정치 관련해서도 또 우리가 또 관련 지원이 또 나와 하겠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중국의 이제 보조금 축소 내용이 또 나왔기 때문에 국내 태양광 업체의 반사 이익이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 태양광 쪽에는 기 말씀드린 뭐 하나솔루션, OCI 홀딩스, 뭐 HD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있습니다만 두 종목 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풍력에서는 CS 윈드, SK 오션 플랜트도 있습니다만은 한 종목 정도 보셔도 뭐 충분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짚어봤고요. 연계해서 원전 관련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관련주 분위기도 긍정적인 상황인데요. 한국수력 원자력이 대형 원자력 발전소 원천 기술 개발에 나섰습니다.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원자로 노형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되고요. 또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SMR 관련 기업이죠. 오클로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무려 15%나 급등한 상황입니다. 원전 관련주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미국 쪽에서 원전에 대한 그 투자를 4배 이상 키우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번 한수원의 대형 원자로 원천 기술 개발은요 상당히 의미가 깊습니다. 기술 독립을 선언했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과거에 한수원이 2022년도에 체코 원전 입찰 당시에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직접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걸 계기를 통해서 기술 독립을 이루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에 따라서 이 글로벌 수주전의 재진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당연히 수출의 레퍼런스 확대 기대가 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국산화 모멘텀과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팅 해소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좋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 하면은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를 봐야 되겠죠. 더불어서 좀 더 보셔야 되는 게 설계, 제어 시스템 기업군인 뭐 효성 중공업, G2파 이런 종목도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정책적인 측면도 지원이 좀 있어서 상당히 좀 좋습니다. 어쨌건 한수원의 기술 독립 선언은 상당히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정책 수출 3가지 측면에서 모멘텀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종목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 뭐 효성 중공업 정도는 기본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주식부자연구소 곽영훈 대표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